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2022년 8월 22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애플 펜슬을 또 잊어버렸어요. 거의 3개째 잃어버렸는데 항상 뒤에 붙이고 다니는데 어디로 갔나 모르겠네요. 사무실 내에서 들고 다녔는데 그걸 못 찾는다는 게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아이맥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화면 녹음으로 해가지고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40대 중반한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버벅대느라고 오늘도 조금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고 1시간 이상 세팅을 좀 했네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낙폭과대 IT에 관심이 좀 있고요. 뭐 이렇게 그려지네요. 네. 그 다음에 데드캣 바운스 이제 종료 여부죠. 여기 이제 종료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에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현금 비중이 많지 않은,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높여놨었는데 이제 급등했고 이제 어느 정도 오르는 상태에서 이제 현금을 더 투입을 하려니까 이제 조정이 나오면 또 현금을 투입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풀로 들고 가시는 분들이 계속 유리했던 최근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가져가는 게 좀 더 중요했던 장세였던 것 같고요. 이게 종목장인지 아니면 뉴스로 움직이는 모멘텀 장인지 알기는 좀 어려운데 어찌됐든 단기 랠리 조정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얼마 정도의 크기로 나올지 잘 몰라서 일단은 뭐 최대한 한번 찍어보고 잘 안되면 또 이번 주는 또 건너뛰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은 바닥 대비 일정 부분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최저점 대비의 이제 그 회복률은 계속 그 올라가고 나온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의 회복은 한 50% 정도는 이미 나왔습니다. 50%라고 나는 왜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느 정도 회복은 좀 나왔다.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가 어느 정도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는 지금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데드캣 바운스의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달러 강세의 일시적인 완화, 그 다음에 FOMC 회의가 부재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 뉴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봅니다. 지금 8월은 FOMC 회의가 없는 거를 선반영한 것 같고 이제 9월부터는 다시 또 FOMC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단기에 끝날 것 같지 않죠.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름이라서 이제 휴가를 많이 가셔서 주식을 많이 비워놓고 가신 분들도 많은데 그 사이에 이제 거의 6월 급락 이후에 7, 8월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7월 중순부터 올랐죠. 그러면서 지금 현금하고 신용까지 뭐 풀로 들고 있는 투자자는 제 주변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목군 어느 정도 종목군별로 오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구간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이제 컨트롤 보면 뒷부분에 코스닥이 조금 더 위험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계속 많이 팔아놨던 IT 대형주를 순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제 매도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코스닥이 조금 더 단기 조정 국면이 좀 빠를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이 매도하면은 금방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장세를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뭐 지금 121선에 이제 이렇게 코스피가 걸쳐 있고 약간 갈까 말까 하고 있고 이제 여기 부분인데 코스닥도 여기를 뚫지 못하고 결국엔 박스권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네, 그럼 하지 않다. 이것도 뭐 사실 뭐 조금 조정받고 다시 갈 수는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반도체
결국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또 이쪽으로의 쏠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추세적이진 않지만 IT 순환매는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가이고 많이 쉬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일단 8월 중순에 이제 JY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투자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뉴스를 보면 폴더블 OLED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마이너한 섹터이기 때문에 아마 삼성 SDI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삼성 SDI의 2000지 투자 관련된 어떤 투자 기조 변화의 가능성, 뭐 수익성 위주에서 이제 외형 확대로 갈지 안 갈지 그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그 달러 강세에서 이제 달러 강세로 갔다가 약세로 일부분 왔다가 다시 강세로 갔는데 일단 지금 보면 최근에 뉴스가 독일 전력 가격 급등으로 독일 PMI, 유럽 PMI 영향권 이 얘기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가장 또 핫한 섹터죠. 태양광 쪽에 이런 쪽에 재정 여력 이슈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다시 오르면은 태양광 풍력 다시 신재생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단 유럽이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다시 또 투자 여력, 재정 정책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주도 섹터는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 방산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한국의 방산산업 수출 규모는 이제 25조 원 정도 됐는데 7월까지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보면은 35억 달러 연간으로 했으니까 뭐 곱하기 단순히 2만 하더라도 50조 원이니까 굉장히 큰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한국은 방위산업 발전이 북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K9 수출 시에 가격 부담을 느낀 그 고객한테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기존 무기의 일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한국 업체의 서비스 정신이 어, 굉장히 역할을 크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란드에서 어느 정도 다양의 수주를 냈던 것 같고 이제 K9 이외에도 이제 레드백이나 이런 것까지 관심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9월 달도 역시 방산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고 아마 올해 방산이 좀 좋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10월 달 국정감사 시즌이거든요. 뭐 그때까지 만약에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면 국정감사 때 굉장히 잘했다는 걸 서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좀 더 시장에 탑다운 쪽으로 영향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장이 빠지면 뭐 다 같이 빠지겠지만 덜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 무기 체계 비중을 좀 살펴봤더니 이제 항공 장비 위주가 좀 많아요. 그다음에 함정, 그다음 미사일 기갑 차량이니까 한국이 딱 지금 수출하는 거 보면은 뭐 미사일하고 기갑 차량 이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무기 체계는 하이엔드 영역보다는 이제 미들로우급 위주로 되어 있다. 하이엔드는 이제 미국이 거의 선점하고 있죠.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레이시온이나 이런 데들은 하이엔드 쪽으로 먹고 있는데 이제 미들로우급은 이제 모든 나라들이 하이엔드 장비를 원하지만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들 로우급으로 이제 확대가 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좀 큐를 많이 늘리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일단 시장에서 노이즈가 나왔던 거는 P가 굉장히 낮은 거 아니냐. 원래 미들 로우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춰서 Q를 늘린다고 한들 하이엔드를 싸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P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산업청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정부가 보통 갖고 있거나 기술을 갖고 있고
중간에 잠깐 끊겼습니다. 네, 다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방위산업청에서 보면 수출 기술료를 감면 연장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연장을 하는데 잠깐만요, 선이 너무 굵네요. 네, 이게 뭐냐면 수출 시에 국방과학연구소나 정부 등의 이제 기술 보유 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이게 수출할 때는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감면 연장을 정부가 21년에서 22년 말까지 연장한 거예요. 이렇게 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게 이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호주가 정말 좀 신기한 거는 호주가 이제 레드백이라는 전차나 이런 것들을 지금 수출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 디펜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00% 자회사가 독자 개발한 거예요. 호주만을 위해서. 근데 호주는 섬나라인데 왜 탱크가 필요하냐? 이제 중국이 자꾸 밀고 내려오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얘네들도 어느 정도 이제 보병이라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신기한 게 그 호주 수출을 위해서 준비한 레드백을 자기네들도 관심이 있다. 우리도 좀 그 주면은 자기네들이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11월까지 MSCI 편입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다시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세계 무기 주요 수출 증가율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한국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일단 이렇게 한국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한국을 이제 부러워하는 나라 국가들이 많아요. 왜 그러면 왜 한국이 좀 유리한가? 이제 AS나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워낙 예민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업체들의 AS 관련된 어떤 강점들이 이제 글로벌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현지에서 지금 AS나 아니면 제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 뭐 가장 안 좋은 거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도주를 찾는 건데 방산의 연간 바닥 대비 상승률을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항공우주랑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대장이었죠. LIG 넥슨 여기 3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올랐고 지금 가장 덜 오른 게 그 무거운 S&T 중공업도 50% 올랐는데 가장 덜 오른 게 요 두 가지가 있어요. 현대 로템하고 하나 시스템. 그래서 뭐 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레거드로 키맞추기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폴란드가 천공2 요격 미사일을 또 관심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LIG 넥스원은 또 폴란드 모멘텀도 다시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방산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낮은 주식 비중에서 IT 업종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건설주도 11월까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얘기하자마자 바로 빠졌죠. 네, 역시 네, 리서치와 또 주식은 또 주식 투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타 아이디어로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꽤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업데이트한 내용들은 이제 밑줄을 좀 그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투자에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군 위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콘트롤 시장 읽기 주간 요약 이런 내용들은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뒤에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화면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이게 PDF에 직접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이게 아직까지는 아이맥이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된 상황입니다. 일단 3개월 고점 대비 조정폭을 한번 볼까요? 조정폭을 보면 지금 그 한국 대비 미국의 성과가 거의 붙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빠지면 이제 한국도 빠진다는 거죠. 이번 한국이 미국 오를 때 못 올랐기 때문에 한국이 레거드로 이제 따라붙었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3개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금요일날 뭐 목요일날 금요일날 조금 빠진 거 그거 감안하면은 사실은 전고점 거의 탈환했었죠 그때. 그리고 RSI 모델도 지난주에 거의 피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뒤에 보면 아마 다시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대비 회복률을 보면은 이제 초두에 말씀드린 최저점 대비해서는 일단 많이 올라왔다. 그 다음에 최고점 대비 회복도 5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셔야 되는데 모멘텀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뭐 지수 오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뉴스가 이제 바로바로 들고 갈 만한 종목군이 아니면은 장기 이렇게 트렌드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방산, 태양광, 뭐 아니면 조선, 피팅 뭐 이런 정도에서만 투자를 선택하시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태종 이방원은 알고 계시는 거죠. 연초 대비 이제 나스닥하고 이제 코스닥을 보면 나스닥의 아웃퍼폼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약간 모멘텀 둔화되는 거니까 나스닥도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끝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뭐 연초 대비 수익률 중에 좀 의미 있었던 포인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렇게 보면 연초 대비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 이제 코스피, 코스닥 다 모두 이렇게 보면 하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3개월도 연초 대비도 무조건 저희는 하위권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이제 많이 앞쪽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1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레거드로 코스피, 코스닥이 여기 중간에서 이제 깨작깨작 거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살펴를 보면 연초 대비 고가 수익률에서 저희가 얻을 수 아이디어는 대만이 지금 코스피 대비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대만이 결국엔 IT이기 때문에 IT의 낙폭과대가 나오면서 지수는 빠지는데 뭐 IT 빈집털이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단기로 좀 보고 예상을 해보고요. 뭐 예상은 말 그대로 상상일 뿐 퀀트에서 보여지는 내용을 추정해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3개월 수익률에서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반등이 세게 나왔다가 이제 반도체가 다시 빠지는 그런 거고 코스닥, 코스피는 여전히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네, 1개월 수익률에서 불과 몇 달 전,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뭐 중국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하위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 상대 강도인데 요것도 지금 이 정도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뭐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바이오 대비해서 반도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롱에 그 셀트리온 숏으로 또 롱숏이 바뀌게 되는 그런 구간인데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빠지죠.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 기대감 거의 빵입니다. 빵.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3분기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투자해가지고 내년도는 좋아진다 라고 얘기하면 뭐 보통은 이제 올해 안 좋은 거는 다 반영되는 시기가 이제 뭐 한 9월 그 다음에 뭐 10월 정도가 되는데 추석 전후로 해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내년이 만약에 좋다는 가정 하에서요. 이게 트랙패드로 쓰니까 이 글쓰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제가 마우스는 왼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글씨를 써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나오네요. 그래서 반도체 이슈가 지속되고 있지만 어떤 바이오 대비해서 약세 이후 바닥을 좀 다지는 중이다. 반도체 롱 바이오 숏이 스위치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지우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순매수와 코스피 고페스 순매수를 좀 보면 좀 특징적인 게
개인 코퍼스가 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서 보통 코퍼스가 차익 실현이 나와서 밑으로 빠지면 팔기 시작하면 이제 지수가 이제 다시 빠지는, 코퍼스 살 때는 지수가 오르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냐, 전기전자에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전기전자 여기에 6,687억을 주간으로 샀다라는 거죠. 주간으로 이제 7,200억을 샀는데 6,700억을 전기전자 대형주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 하반기를 보면서 IT 2분기, 3분기 나눠 사겠다.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니까 이거 어느 정도 주가는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기관은 코스피를 미친 듯이 1조씩 팔고 있죠. 네, 올해도 지수가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내내 이렇게 장이 안 좋은 거는 연기금이 받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욕은 하고 싶지만 욕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그래도 좀 사고 있는데 코스닥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매도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이제 개건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 또 때려 팔고 있죠. 하여튼 뭐 오르기만 하면 때려 파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코스닥 IT 낙폭과대 종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어서 그나마 바텀 피싱은 좀 되지 않을까. 기관들은 거의 다 팔았죠. 안 그래도 그 IT가 큰 펀드 거기서 다 펀드가 뺏겨가지고, IT가 요즘에 부진하니까 다 뺏겨서 이제 수익률이 거기서 이제 종목을 다 이제 찢었다, 이런 루머가 좀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바닥 뭐 바로 반등은 안 나오겠지만 쌍바닥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T 업종 중에서 좀 괜찮은 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와 개인 코퍼스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확대가 안 되네요. 이게 화면이니까. 네, 이게 이제 개인 코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죄송합니다. 이게 선물이죠. 외국인 선물을 보면은 여기서 이게 빨간색이니까 눈에 좀 잘 안 띄네요. 좀 자극적인 파란색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색깔이 너무 똑같네요. 박스권에서 여기서 이제 상단에서 뭐 이 정도에서 지금 고만고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수를 올릴 마음이 없는 거고, 뭐 여기서 고만고만 한다는 게 이제 과거 저희가 2,800, 3,000을 했던 이제 바라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 이제 낙폭과대 순환매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지수 상방은 막혀 있는데 뭔가를 쩔어 있는 걸 찾아서 들어올려야 지수가 방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제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100%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지금 IT 뭐 사자고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다음에 낙폭과대 이제 그 외국인 순환매 시크릿거라고 성장주를 이렇게 쭉 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다이버전스가 좀 나오고 있죠. 시크릿컬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선 기자재, 조선 뭐 이런 애들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성장주는 다시 빠지고 있으니까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것들은 뭐 쇼쟁이들이 붙어서 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주의 프리미엄도 보면 이제 성장주가 이렇게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이렇게 반등 나오다가 다시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성장주 숏에 그 다음에 기존 주도주 롱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냥 트렌드 팔로잉이 좋을 것 같아요. 느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개인이 팔았습니다. 팔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삼성전자가 오래 쉬었는데 보통 개미가 팔면 전자가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뭐 이번에도 과연 이게 맞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도 3분기에 이제 가이던스를 올린다는 루머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실적 가이던스 올리고 그다음에 투자가 나오면 어느 정도 IT 바텀 피싱 대형주부터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면은 종목들은 또 우수수 빠질 수 있고, 이제 기존 주들도 뭐 예를 들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3조에서 4조 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비하면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은 편이거든요. 뭐 이런 애들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모로 시장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삼성전자 바닥 시그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요 시점부터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빠졌다가 다시 오르면서 코스피 대형주가 미리 선반영해서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요구가 지금 기관들이 굉장히 강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다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9월 보면서 가는 거죠. 이제 한 달씩 먼저 반영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리 예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강했던 호주 달러가 뭐 다시 내려왔고요. 유로화도 다시 내려왔으니까 달러 강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유로 카본 탄소 배출권이 맞나요? 이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얘기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뭐 생각나는 종목들이 있는데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계속 썼다 지웠다 하니까 이게 좀 힘드네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면 지수에 외국인들이 이제 이렇게 팔면은 좀 올랐다가 코스닥 지수가 먼저 올랐는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또 팔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팔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이 이제 굳이 좋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코스닥 신규 종목을 살 때는 조금 더 관찰하고 먼저 빠져 있는 걸 사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제약 바이오 비중도 뭐 여기서 지금 쌍바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박스권, 요 부분 내에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제약 바이오 비중 추이를 보면 방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RSI 모델 저희가 매달 하고 있는, 이제 지난주에 사실 고점 시그널 나왔죠. 주식을 줄여야 되는데 종목이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죠. 이게 뭐 사람이 머리로 안 됩니다. 주식이 다. 그래서 지금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시그널 이후로 쭉 빠져서 벌써 50%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수가, 왜냐면 RSI가 빠지는데 지수는 올랐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수가 키 맞추게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이 내용들을 봤을 때 뭐 누구나 다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뭐 유럽이 안 좋다, 뭐 중국 부동산이 안 좋다. 중국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중국은 계약 경제이기 때문에 위기도 계획할 수 있습니다. 10월달 누차 말씀드렸던 10월달에 이제 그 시진핑 집권 관련해서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시진핑, 이거 타이핑이 되니까 좋네요. 시진핑 10월 3기 취임이죠. 취임 요게 있기 때문에 계획 경제인데 왜 부동산이 망가져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느냐. 아마 9월까지, 그러니까 뭐 다음 달까지, 추석 전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를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제 기저를 낮추는 거죠. 이게 이제 기저를 낮추는 모양새고요. 네, 결국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위기 의식을 이제 불러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제가 요걸 해보는 거라서 일단 뭐 굉장히 버벅대고 이게 확대도 안 되고 막 썼다 지웠다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복잡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사실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안 드려요. 올해 들어가가지고는 사실 종목이라는 게 뉴스 하나 나오면 그냥 그날 아니면 다다음 날까지만 오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분석해서 추종 매매하는 거는 사실 딱 물리기 쉬운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손실 크게 줄인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투자에 임하는 자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의 댄이었습니다. 엄브렐라 리서치 앱 시간 되시면 와서 좀 살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